국보 제35호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 7여년 만에 보수를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화엄사 조실 명선대종사와 김현모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해 복원을 축하했습니다. 김재덕 선수와 구본길 선수 등 도쿄올림픽 불자스타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구본길 선수는 불공덕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가피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양양 낙산사를 방문해 참배하고 국난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주지 금곡 스님은 화재 이후 복원한 과정을 설명했고 김 총리는 성공적인 복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주택조합 측의 강제 집행으로 관음종 부산 무문 홍법사 불상이 훼손됐습니다. 주택조합 측은 법적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주장했지만 사찰 측은 무리하게 강제 집행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종교 위기의 시대, 불교 중흥을 발언하며 시작된 상월결사의 세 번째 대작 불사인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내일 시작됩니다. 97명의 순례단원이 18일간 40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순례합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특별 선소화전이 오는 11월 2일부터 동국대에서 열립니다. 작품 판매로 20억 원을 모여내 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계 12개 단체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목요일 첫 소식입니다. 국보 제35호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 7여년 만에 보수를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화엄사 조실 금성 명성대종사와 김현모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해 복원 회약을 축하했습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마리 사자가 합장한 여인을 지키고 있는 듯한 모습의 탑과 맞은편에 무릎 꿇은 사람 모양의 석등.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차공양 올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알려진 국보 제35호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과 석등입니다. 이 석탑은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체됐다 7년여 만에 보수와 복원을 마치고 대중들 앞에 공개됐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석탑이 새롭게 잘 정비된 인연 공덕으로 국민들도 편안한 생활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엄사와 문화재청 전라남도가 어제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보수 완공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회양식을 봉행했습니다. 화엄사 선다회의 육복 공양으로 시작한 행사에 김현모 문화재청장, 문금주 전남행정부지사, 김순호 구례군수 등도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과학적인 보존 처리와 구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원래의 석재를 최대한 재사용하여 역사적 가치도 보존하면서 국민들께 다시 돌려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8세기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4마리의 사자가 탑 상부를 떠받치고 있는 독특한 모습의 조형미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석탑의 하층부에는 천인상을 비롯한 인왕상, 사천왕상, 보살상 등이 수려하게 조각돼 있어 우리 전통미술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지 덕문 스님은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가장 중생들을 위로하고 쓰다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자 3층 석탑이 다시 일반인에 공개되고 회양했다는 의미에서 가장 뜻깊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화엄사는 3층 석탑 복원을 축하하고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응원하기 위한 괴불제와 음악회를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김재덕 선수와 구본길 선수 등 도쿄올림픽 불자스타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양궁 금메달 이관왕 김재덕 선수와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금메달 구본길 선수, 여자 사브르 단체 동메달 김지연 선수를 비롯해 근대 5종 남자 개인 4위 정진화 선수, 가라데 남자 5위 박희준 선수 등 도쿄올림픽 불자 선수단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불자 선수단의 땀과 노력을 격려하고 특히 패기 넘치는 경기력으로 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선수단 막내 김재덕 선수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습니다.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가장 어리고 아주 당차게 메달 관역을 맞춘 우리 김재덕 씨죠. 우리 한국의 기상을 이번에 보여주시는 것 같고, 물론 뭐 펜싱도 잘하셨지만 가장 어린 나이에 세계 관역을 꿰뚫은 우리 김재덕 선수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봉길 선수는 출전 선수를 대표해 불자 체육인으로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혀 박수를 받았습니다. 공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거든요. 앞으로 더 체육인 불교 신자로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술 대한양궁협회 부회장은 종단의 격려와 기도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종단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좀 안전하게 시합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행 스님은 선수단을 이끌고 국가적 행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한 IOC 위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선수들의 건강과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메달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셔서 더 좋은 결과도 이끌어내고 또 체육인으로서 더 보람된 앞으로 인생을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넘치는 외침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재덕 선수는 시종일관 밝은 웃음을 보이며 수행을 통한 성장과 내년 아시안게임 포부도 밝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좀 더 침착함, 차분함, 양궁이 필요함 제일 중요한 거죠. 멘탈도 그렇고 뭐 명상을 한 번 더 하든지 그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종교지만 그걸 이제 훈련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원행 스님은 선수단 한 명 한 명에게 선물과 격려를 전하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는 70여 불자 선수들이 참가해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1억 9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0여 난치병 어린이를 대표해 모야모야병과 누난 증후군, CHOPS 증후군을 앓고 있는 김지훈 어린이의 어머니 신혜정 씨에게 어제 1,000만 원을 우선 전달했습니다. 특히 김지훈 어린이가 앓고 있는 CHOPS 증후군은 우리나라에서는 첫 발병 사례로 신장이 자라지 않는 극희귀 질환에 상당한 치료비가 필요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혜정 씨는 원행 스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했으며 원행 스님은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길 당부하며 쾌유를 축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속초, 양양, 강릉 지역을 찾아 민생 탐방에 나섰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최복수 강원도 경제부지사, 김진아 양양군수와 함께 양양 낙산사를 방문해 참배하고 국난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주지 금곡스님은 낙산사 경례를 안내하며 지난 2005년 화재 이후 불자와 국민들의 원력으로 복원한 과정을 설명했고 김 총리는 천년 문화유산을 성공적인 중창 복원에 감탄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금곡스님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국무총리의 방문으로 지역민들이 큰 위로와 희망을 갖길 바란다고 환영했습니다. 김 총리는 10월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고비의 순간으로 정부의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천년고찰 낙산사를 방문하셨습니다. 총리님이 국가를 위해서 항상 하는 일에 장애 없이 좋은 일이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우리 이웃들이 코로나19로 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주십시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조합 측의 강제 집행으로 관음종 직할 사찰인 부산 무문 홍법사 불상이 훼손됐습니다. 주택조합 측은 법적 소유권이 넘어오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찰 측은 무리하게 강제 집행을 해 공경의 대상인 불상이 훼손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인근 고층 아파트 건축 공사로 갈등을 빚고 있던 부산 무문 홍법사에
주택조합 측을 강제 집행으로 어제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내 유사체에 모셔져 있던 부처님을 비롯해 소종과 신도들의 호신불이 포크레인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무문 홍법사는 현재 수도와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수행 환경 피해를 넘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50분에 쳐들어가서 사람을 개끌듯이 끌어나가고 총무도 그렇고 인신공격 당하고 지금 현재까지 전기, 수도 전부 다 끊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한테 신변보호를 5번이나 요청했었습니다. 다 묵살당했습니다. 조합 측은 법적으로 소유권도 넘어오고 법원에 공탁도 걸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사찰 측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 순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제 집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되는 상황이지만 공경의 대상이자 불교의 상징물이 불성을 훼손한 조합 측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절 지키기 위해서 밑에서 음악그 생활을 갖다 한 몇 개월을 했는데 그런 보람 없이 그냥 일이 되니까 너무 허무하고 저희들도 옆에서 이제 같이 스님과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허무합니다. 진짜 허무해요. 무문 홍법사는 법적인 절차를 떠나 200년간 지켜온 부처님 도량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보며 사찰을 수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경기도 광주시와 천주교 수원교구가 추진 중인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불청은 청년불자 성명을 통해 유적지에 담긴 불교의 역사적 배경과 가치를 무시하고 특정 종교의 성지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천지남은 조선 후기 탄압받던 천주교인들을 스님들이 보호하려다 처형당하고 폐사된 곳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어 주어사지에 있던 의증선사의 추모비를 천주교 절두산 성지로 옮긴 문제도 거론하며 가톨릭계의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불청은 광주시의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종교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넓은 의견을 청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위기의 시대에 불교 중흥을 발언하며 시작된 상월결사의 세 번째 대작불사인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내일 시작됩니다. 97명의 순례단원이 18일간 40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순례하는 대장정인데요. 이번 순례의 의미와 일정을 짚어봤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불법승 삼보의 의미를 각각의 사찰에 담은 삼보종찰은 한국 불교만이 갖는 고유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반도에서 불교가 번성한 고려 후기,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 진울부터 국사 칭호를 받은 15명의 고승을 배출했습니다. 여기에 조선 초기 송광사를 중창한 고봉국사까지 16국사를 배출해 명실상부한 승보종찰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묘법이 담긴 8만대장경을 지키는 해인사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통도사는 각각 법보종찰과 불보종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근간이 되는 삼보는 모든 불자들의 귀처로서 천리순례의 행선지가 삼보사찰이 된 이유입니다. 승보사찰이 얼마나 중요하고 법보사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삼보에 대한 존중과 존귀함을 사부대중에 알리기 위해서 제가 삼보사찰을 순례하자고 제안을 했고,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지난해 펼쳐진 자비순례보다 100km 정도 코스가 짧아졌지만 해발 1000m에 달하는 성삼제와 시암제 등 고갯길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순례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삼보사찰을 비롯해 화엄사, 실상사, 표충사 등 내로라 하는 국내 전통사찰을 다수 거칠 수 있어 신심증장의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북과 서울에 이어 올해 호남과 영남을 잇는 지역 화합의 메시지도 담아낼 예정이어서 불교의 대사회 역할 확대에 힘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또 조계종 중앙종회와 포교종책 워크숍을 함께하며 비대면 시대의 선진적인 포교 방법과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습니다. 삼보사찰의 순례를 통해서 사부대중이 삼보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짓게 하는 데 의미가 있고, 옛 선사 스님들이나 조사 스님들이 걸어온
그 구도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순례가 되리라고. 2번에 걸친 국내 순례가 앞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지인 인도 순례를 잇는 마중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사부대중에 이목이 쏠립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특별 선소화전이 오는 11월 동국대에서 열립니다. 작품 판매로 20억 원을 모여내 불교계 12개 단체에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포교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계 언론과 교육, 의료 및 해외 구호단체들의 버팀목을 마련하기 위한 선서화전. 특별 선서화전 새로운 인연은 오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동국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를 비롯해 청담 경봉 대종사 등 불교계 선지식들의 서예와 그림, 병풍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어제 봉은사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은 선서화전에서 20억 원을 모아 포교 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교계 단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억 정도만 되면 성공이라 생각하고 하여간 우리가 이왕 한 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12개 단체에게 흡족한 찬조금을 전달함으로써 각 기관이 열심히 또 정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경봉 대종사의 10폭짜리 반야심경 병풍 구매 의사를 추진위에 전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선서화전 공동봉행위원장 범혜스님은 선서화전을 통해 모인 수익금은 전액 불교계 단체들에게 희사될 예정이라며 많은 승가 제가 단체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불교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 한 자락 동참을 하게 돼서 영광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불교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추진위 공동봉행위원장인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과 호계원장 보광스님,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혜스님,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도 불자들이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선서화전 새로운 인연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계단체들이 포교의 원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운이 필요하다는 뜻을 제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 선서화전 진행이 추진되었습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특별 전시회 추진위원회는 자성 스님께서 희사한 선서화 300여 점의 작품을 기반으로 이번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모연된 금액은 상월선언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는 11월 11일 각 단체들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일제강점기 불교 수호에 앞장선 초부당 저금대종사 열반 60주기 추모달해제를 어제 봉행했습니다. 추모달해제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신원사 주지 중화스님 등 문도스님들이 동참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달해에 앞서 동참대중은 초부당 저금대종사와 벽암당 동일대종사 부도탑을 참배했습니다. 원경스님은 저금스님은 일제강점기 나라가 어려울 때 구국의 일념으로 독립자금을 전달하고 민초들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의술을 펼치셨다고 추모했습니다. 중화스님도 올해 스님의 행장과 자료를 모아 내년 달해에 맞춰 스님의 책자를 발간하고 그동안 없었던 신원사의 사적비를 함께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례 화엄사가 어제 각황전에서 리산당 도광, 도천당 도천대종사 합동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조실 명선대종사의 헌다로 시작된 추모제는 종고스님의 행장 속에 주지 덕문스님과 문도스님들의 헌화, 추모 입정, 대중삼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지 덕문스님은 광주 빛고울 포교당 개원과 해동 용궁사 말사 편입 등 화엄사 큰 불사들을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모제를 마치고 문도스님들은 부도전으로 이동해 참배하고 지난해 열반에 든 해광당 종산대종사 부도탑 제막식도 함께 봉행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스님이 지난 27일 제48회 관광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2021 관광진흥 유공정부 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원경스님은 2014년부터 불교문화사업단을 이끌며 국내외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으로 전 국민의 심신치유에 힘쓰고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 발전과 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원경스님은 이번 표창은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모든 분을 대표해 함께 받은 것이라며 2022년도는 템플스테이 운영 20주년을 맞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공익 템플스테이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미륵 보전을 낙성하며 사격을 일신한 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종각 상량식을 봉행했습니다. 불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대광사는 우주법계의 부처님의 법음이 울려 퍼져 성불의 씨앗을 맺길 기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이 내린 29일. 국화 향기로 가득한 불국산 대광사에 관세음보살 정근 소리가 울려 퍼지고 종각을 떠받칠 들보가 올라갑니다. 우산을 받쳐 쓴 신도들은 두 손을 모은 채 용화회상 미륵부처님의 법음과 상월 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이 온 국토에 울려 퍼져 곳곳에 연꽃이 피어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월장 스님은 국내 최대의 미륵 보전과 함께 종각이 아름다움을 더해 불자와 내외국인들에게 환희심을 일으키는 도량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종각이 완성이 되면 이 맑고 청아한 이 종소리가 저 지옥 중생에 이르기까지 이 사바세계 또 이 천상세계까지 다 울리는 그런 이 제도를 하는 그런 이 훌륭한 이 종각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종각 불사에 첫 삽을 뜬 대광사는 이날 대들보 상량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3,300근의 쇳물로 만든 범종은 청아하고 우렁찬 소리로 우주 법계의 성불의 씨앗을 퍼뜨릴 날을 기다리며 종류에 걸렸습니다. 시방으로 겁맑고 우렁찬 법음을 전파하여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지옥 끝에도 이르고 상월원각 대조사의 장엄한 가르침이 만중생의 해탈지견을 밝혀줄 것이다. 빗줄기 속에서도 상량식에 동참한 대광사 신도들은 불사의 원만 회양을 위해 용맹정진을 서원했습니다. 대광사의 종각 건립 불사가 원만히 회양되는 그날까지 저를 비롯한 대광사 신도들은 더욱더 용맹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광사 목조 2층의 종각은 오는 12월 3일 낙성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제주불교 청년회가 제3기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제주불교청년회가 주최하는 제3기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이 지난 28일 사회복지법인 춘강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찰문화해설의 개념부터 총 16강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올바른 사찰 문화와 불교 지식을 습득해 자격증을 갖춘 전문 사찰 문화해설사의 배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불교청년회 김보성 회장은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3기 도반들이 전문 해설사로 성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